한적한 교회 소도시에서 에드워드 밀러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8살의 그는 비록 몸은 조금 쇠약해졌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한 단층 집으로 사방이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식물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집은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따스함과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 이웃들을 만나면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짧게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를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돈에 대한 태도가 항상 겸손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품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았고 옷차림도 검소했습니다. 이미 빛이 바랜 셔츠 한 장을 오랫동안 입고 다녔고 바지도 오래된 것을 입었으며 신발은 광택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는 특유의 우아함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딸 앨리스와 손자 아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복잡한 이혼 과정을 겪으며 한때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에드워드는 항상 곁에서 앨리스를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서는 에드워드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아서는 활기와 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언제나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서에게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에드워드에게 손자는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외적인 화려함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삶의 작은 부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정원을 가꾸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해마다 다시 피어나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또 가끔 딸을 찾아가 집안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서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삶은 단순하지만 충실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적인 즐거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삶 그 자체가 충분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마음속에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자 아서의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서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 특히 페라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영화 속을 질주하는 스포츠카를 볼 때마다 아서는 흥분된 표정을 지으며 나이에 걸맞지 않은 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서에게 페라리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와 자유, 모험을 상징했고 그가 간절히 바라는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이미 확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아서는 에드워드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페라리 이야기를 하며 커서 꼭 그런 차를 타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드워드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서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지만 아서의 병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서는 최근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행성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는 에드워드에게 아서의 병세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서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서에게 페라리에 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짧은 꿈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재산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탐욕 때문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근검절약하고 꾸준히 투자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에드워드는 성실하게 일해서 초기 자본을 마련했고 후에 유망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자산에 투자하여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재테크 방식이 매우 보수적이어서 섣불리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별장이나 고급차를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은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서의 병은 에드워드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돈의 진정한 가치는 축적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꿈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서가 페라리를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에드워드는 이 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생활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서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에드워드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을 화려한 상점과 자동차 매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차를 사러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간절한 눈빛과 손자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떠올리며 에드워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토요일 아침, 에드워드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옷은 다소 빛이 바랬지만 그에게는 가장 멋진 옷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서를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화려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지역에서 가장 큰 페라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화려한 세상과 자신 사이의 간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통해 에드워드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거리 양쪽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 도시였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손자 아서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낯설고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낡은 정장을 고쳐 입었습니다. 옷은 오래되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예전에 에드워드는 항상 간소하게 입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병 때문에 현실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세련된 세상에 나가야 했습니다. 비록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말입니다. 차는 넓은 거리를 달려 시내 중심가의 고급 자동차 매장들이 즐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건물들, 고급 상점들, 그리고 화려한 명차들이 가득한 거리는 에드워드에게 자신과 그 세계 사이의 큰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소 멍했습니다. 고급차 매장에 가기로 한 결정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화려한 세상 사이의 충돌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택시는 페라리 매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세련된 현대식 건물이었고 커다란 유리창 안으로는 몇 대의 페라리 스포츠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말끔한 제복을 입은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관심해 보였고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에드워드는 차문을 열고 매장 앞에 섰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발걸음은 주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페라리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이 반짝이는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한 영업사원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말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페라리 매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업사원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에드워드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은 화려한 차들과 매장 분위기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속으로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처럼 평범한 옷차림을 한 노인은 흔히 무시당하거나 냉대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의 옷차림을 훑어보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저희 페라리는 시작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춘 고객분들께서 구매하시죠. 혹시 저희 차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속으로 불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온 목적이 아서 때문이지 누군가와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페라리를 타는 게 소원이라서 그 꿈을 이뤄주고 싶을 뿐이요. 영업사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에드워드의 말에 감동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전시장 안쪽으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영업사원을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택이 나는 차체와 화려한 금속 도색은 모든 차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차들은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사치스러운 세상의 상징이었고 그 세상의 모든 디테일은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업사원은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 앞에 멈춰서서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에드워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능이 뛰어나고 외관도 아주 매력적이죠. 젊은 분들과 안목 있는 고객분들께 아주 잘 어울립니다. 손자분께 완벽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차가 그 꿈을 이뤄드릴 겁니다. 에드워드는 그 차를 바라보았지만 영업사원이 기대했던 것처럼 흥분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차 가격은 엄청났고 그는 평생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치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은 단호해졌습니다. 이 차로 하겠소. 에드워드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표정을 고쳐잡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결제와 차량 인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구매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과 불편함을 안겨주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심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빨간색 페라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택이 나는 차체는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모든 부분이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마치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에게 이 모든 화려함과 사치는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고 눈앞의 페라리는 조용하고 소박한 그의 정원, 그리고 딸 루시와 아서와 함께 보내는 일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업사원은 에드워드의 불안감을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차의 기능과 성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차에는 최신 엔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최고급 탄소 섬유 소재를 사용해서 가속 성능과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외관 디자인은 손자분을 단번에 시선 집중시킬 겁니다. 에드워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